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케마스터 요토입니다. 지인이나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면서 좀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홋카이도 가는데 좋은 술 추천해 주세요. 아니면 도쿄 가는데 좋은 술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이 지역에서 사야 되는 술 있다면 꼭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 프로젝트 형태로 해서 일본 전체적으로 각 현별로 사케 랭킹을 여러분께 한번 안내해 드리고, 그 랭킹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좀 초이스하기 편한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장기 프로젝트 스타트로 이 영상을 첫 번째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마 인구적으로는 여행지가 가장 많이 가는 게 오사카랑 교토 쪽이 가장 묶어서 이제 제일 많이 가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나 사케를 진짜 잘 모르시는 입문자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아무래도 후쿠오카를 가장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비도 조금 저렴하고 다른 공간보다는 나름 조금 여유 있게, 그리고 가족분들과 간다면 이제 온천이나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후쿠오카를 처음 스타트로 해서 각 현별로 여러분께 사케 랭킹을 한번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사케 구매하시거나 그 지역에 가셔서 어떤 사케를 구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로 한번 이 영상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의미에 이제 첫 번째 후쿠오카 랭킹으로 해서 탑 5 한번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자, 탑 5 중에 첫 번째, 네, 5위입니다. 자, 5위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에게 좀 추억이 있는 그런 이름의 사케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슬램덩크의 정대만 사케로 유명한 미노 고토부키입니다. 자, 미노 고토부키는 1900년도 초반에 창업을 했는데, 이 미노 고토부키가 처음에는 클래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정대만 사케 같은 경우도 오카라구치라고 해서 슈퍼 드라이에서 좀 드라이하면서 좀 클래식한 타입의 사케입니다만, 미노 고토부키가 최근에 가장 메인으로 띄우고 있는 사케 중에 하나는 오히려 클래식보다는 모던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양주 장인이 오데 샤토 쪽에 견학을 갔다 오면서 와인 양조를 배우고 와서 그걸 사케에 좀 적용시키자 해서 좀 와인 효모를 사용한다거나 라벨링도 그렇고 좀 와인스러운 그런 타입의 사케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챌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대만 사케는 아마 매출적으로는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양조자 입장에서 추구하는 사케는 아무래도 모던한 타입의 사케입니다. 그래서 좀 미노 고토부키의 다양한 사케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 라벨을 보신다면 꼭 구매해 보시거나 꼭 한번 마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 가시면 미노 고토부키 있는지 한번 이자카야나 사케바 가셔서 한번 물어보시고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위 미노 고토부키였습니다. 자, 4위입니다. 이번에 4위는 미노 고토부키 다음에 이름이 약간 비슷하죠. 야마노 고토부키입니다. 이 야마노 고토부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에는 수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시즌 사케라든지 가끔 저도 보고 있는데, 야마노 고토부키 같은 경우는 8대 양주장부터 2017년쯤부터 조금 대개혁을 많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사케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신주 간평의 급의 술로 전량을 다 양조하겠다라는 느낌으로 레벨업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 2020년부터 지금 2025년이니까 최근에 이제 좀 모던한 타입이라든지 최근에 유행하는 타입의 사케로 양조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타입의 사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링에 영어도 좀 많이 쓰고 좀 모던한 라벨, 그리고 시즌 사케라든지 최근 유행하는 타입의 사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라스로 마시기도 괜찮은 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오카 가서 꼭 야마노 고토부키도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고요. 한국에도 판매되고 있지만 드셔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꼭 한번 사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위 야마노 고토부키였습니다. 자, 다음 3위입니다. 후쿠오카 랭킹 3위. 한국에는 꽤나 익숙합니다. 그리고 매니아들은 워낙 좋아합니다. 한국에 지금 일부 상품이 들어오고 있는데 수입사에 따라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개 수입사로 변경돼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양조장입니다. 니와노 우구이스입니다. 이 니와노 우구이스는 제가 유학 끝나서 2010년쯤 초반쯤으로 기억되는데, 조선호텔에서도 이 니와노 우구이스를 PB로 자체 수입을 해서 판매할 정도로 인지도가 엄청 높은 사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수입사에서 이제 수입되고 있습니다만, 니와노 우구이스 같은 경우는 쿠르메시 북쪽에 있는 후쿠오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후쿠오카 공항 남쪽쯤에 있는데요.
니와노 우구이스 같은 경우는 벽 라벨에 이쁜 새가 그려져 있는 그런 이제 심볼 같은 이제 모양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모던한 타입이 많습니다. 다만 니와노 우구이스의 오카라라든지 좀 드라이한 사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모던한 타입이면서 쌀의 감칠맛이 풍부한 그런 양조장으로도 유명합니다. 한국에는 지금 한두 종류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즌 사케로 조금씩 몇 가지 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와노 우구이스 같은 경우는 후쿠오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케 중에 하나고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랭킹 1, 2위 정도 할 정도로 후쿠오카 가장 대표적인 사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 여행 가시면 잘 모르겠다 하시면 니와노 우구이스 한번 드셔보시는 거 좋고요. 드셔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한국에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수입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한번 마셔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위 니와노 우구이스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후쿠오카에 대해서 가볍게 안내드릴까 합니다. 후쿠오카의 양조장은 지금 현재 총 63개 양조장이 존재합니다. 과거 세계 2차 대전 폐망할 때만 하더라도 일본 전체 양조장이 약 6,500개 정도 양조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약 1,200개도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63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일본 전체 양조장 각 현별로 양조장 기준 이제 수로 따지면 전국 4위일 정도로 양조장 사케로는 엄청 유명한 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후쿠오카 현의 양조장이 엄청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 엄청나게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신주 간평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적으로도 많이 이제 상도 받고 특히 한국에도 후쿠오카 사케들이 엄청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 하면 가장 유명한 또 뭐 안주라고 해야 될까요? 후쿠오카에서 유명한 게 돈코츠 라멘도 유명하죠. 그 다음에 모츠나베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로 인해서 더 유명하게 되고 지금 일본 전체 현 중에서 가장 소비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명랑 멘다이코가 있습니다. 멘다이코가 유명하죠. 그리고 이거는 음식은 아닌데 또 후쿠오카 하면 생각나는 게 아리타야키가 있습니다. 아리타야키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부터 도공이 넘어가면서 한국의 문화 도공의 기술을 많이 전파해주고 조선시대까지도 조선 통치사가 꼭 후쿠오카를 거쳐서 이제 지나가면서 또 문화를 전파해준 그런 이제 사례로 인해서 지금 아리타야키가 엄청 유명하고 있는데 한국의 요리하시는 분, 특히 일식 하시는 분들이 도쿄도 가시고 도쿄의 가빠바시라든지 오사카의 도구야스지 쪽으로 또 많이 갑니다만 오히려 아리타야키 쪽으로 가서 직접 이제 좀 많이 구매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후쿠오카 여행 가신다면 사케 관련해서도 좋고 모츠나베, 명란, 멘다이코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지만 아리타야키까지 한번 도자기라든지 그릇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리타야키까지 한번 가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드디어 2위입니다. 2위 같은 경우는 한국에 최근에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나카 로쿠주고라고 하는 사케입니다. 다나카 로쿠주고 같은 경우는 후쿠오카에서 원래는 다나카 로쿠주고가 아니고 선대에서 원래 판매했던 거는 시라이토라고 하는 브랜드였습니다. 시라이토 폭포에서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명명해서 시라이토로 사용하다가 8대 양조 장인이 다나카 카즈노리라는 분이 오시면서 지금의 다나카 로쿠주고를 네이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다나카 로쿠주고 같은 경우는 야마다니시키를 기본 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야마다니시키라는 쌀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하면서 65% 정리한 걸 가장 스탠다드를 하고 있는데요. 쌀의 감칠맛을 가장 중시하는 이 사케 같은 경우는 후쿠오카를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유명한 양조장입니다. 그리고 각 양조장, 각 지역의 양조장들이 이 다나카 로쿠주고 양조장이랑 콜라보로 양조하기 엄청 많이 섭외가 들어오고 있는 양조장으로도 유명합니다. 올해 제가 우부스나라는 양조장을 방문했을 때도 다나카 로쿠주고 양조장이 직접 오셨는데 여기 양조장하고 우부스나하고 콜라보로 만든 시즌 한정 사케도 엄청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쌀의 감칠맛을 좀 중시하면서 향이 조금 적으면서 묵직한 느낌, 그리고 좀 한 병을 다 마셔도 질리지 않게 마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다나카 로쿠주고를 꼭 추천드립니다. 한국에는 수량이 적으니까 혹시 여러분 기회 되신다면 일본에서 사오시면 좋은데 비싼 거 사오셔도 되는데 대략 일본에서 사신다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한국 돈으로 5만 원 미만이면 웬만한 다나카 로쿠주고 시리즈 중에 초이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쿠오카 랭킹 2위였습니다. 다나카 로쿠주고. 자, 대망의 후쿠오카 랭킹 1위입니다.
자, 후쿠오카 랭킹 1위 양조장 같은 경우는 한국에도 꽤나 들어온 지 조금 됐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사케입니다. 와카나미입니다. 이 와카나미 같은 경우는 이 이름을 좀 풀이를 하자면 와카이, 젊다, 나미, 파도께서 젊은 파도라는 느낌의 젊은 물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젊은 양조장인 팀 와카나미라고 하는 5명의 양조장 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젊은 감각을 이용해서 최근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후쿠오카 랭킹 1위 양조장입니다. 쌀의 감칠맛이라든지 식중주에 매칭시켜서 드시기도 좋으시고요. 한국에도 지금 시즌 사케도 마찬가지지만 레귤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준마이도 좋은데 준마이 긴조가 저는 밸런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향도 은은히 있으면서 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식중주처럼 드시기도 좋은데 여기에 이토시마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야마라니시키가 엄청 유명합니다. 야마라니시키 쌀을 메인으로 사용하지만 오마치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를 가장 대표하는 사케라고 하면 최근 몇 년 동안 랭킹 1위를 계속 지키고 있는 양조장입니다. 와카나미입니다. 일본에서 식사하시거나 가이세키 요리도 괜찮으시고요. 스시 드실 때 일본은 도쿠리나 잔술도 파니까 잔술로 가볍게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드셔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왕이면 와카나미에서 프리미엄 사케 중에 있다면 한번 좀 구매해 오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이 랭킹 5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케 혹시나 드셔본 사케가 분명 있을 건데 그래도 입문자 입장에서는 후쿠오카 여행 가는데 어떤 술을 사야 되지? 면세점에서 있는 닷사이를 사야 되나?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런 영상을 좀 참조하시고 여러 가지 한번 챌린지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후쿠오카 가깝고 저렴하기 때문에 나름 젊은 분들도 많이 가시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좀 패키지도 그렇지만 저렴한 항공권이 가끔 나올 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번개처럼 가시는 분도 계신데 후쿠오카에서 뭐 일본 오뎅 쪽이라든지 라멘이라든지 하카타 라멘이라든지 뭐 조금만 내려가시면 또 유인 온천도 유명하니까 후쿠오카 여행 가셔서 이 랭킹 5개 한번 다 챌린지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사케마스터가 오늘 장기 프로젝트 중에 첫 번째 후쿠오카 탑 5를 알려드렸습니다. 각 현별로 준비해서 꾸준히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케마스터 여태였습니다.